다양할 것 같고, 제가 또 생각하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필드에서 느끼는 디지털 마케팅이 또 다를 거고요. 또 지난 학기에는 금융 쪽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또 강의하다 보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보셨고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미래에셋 다 그쪽 그룹 계열 분 맞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들 많이 문외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바라보는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측면이 또 있겠죠. 그 도메인마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소통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거를 잘하겠구나, 어떻다 이런 걸 보면서 같이 이제 강의가 좀 진행될 거예요. 저에 대해서 혹시 뭐 선지식이나 어떻게 강의한다 이런 거 들으신 분 없으시죠? 그죠? 예. 왜냐면 이제 학부 강의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선배들한테 듣는 게 있어서 족보도 있고 이기 교수님은 이런 거 주의할 점 뭐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서 제 소개 간략하게 좀 할게요. 혹시라도 뭐 자랑을 워낙 잘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자랑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현재 남서울대학교에서 빅데이터 산업보안학과로 8월 31일까지 조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뭐 굉장히 많이 각광받으면서 제가 좋은 과제랑 뭐 이런 도전을 좀 한 게 있었어요. 한 게 있었고 제가 전에는 이제 정치학 박사를 하나 더 했거든요. 공학 박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좀 너 이렇게 잡학스럽다라고 야 전공 시대에 너 뭐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2개나 했냐고 욕을 대려 먹는 그런 좀 상황이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편하게 이렇게 커피 드시면서 좀 이렇게 멀리 앉지 않고 앞에 앉으시면 어떨까 싶은 게 제 바람인데 맨 뒤에 앉으신 분들 고정좌석 아니면 이렇게 앞에 오시죠? 네, 처음 만나는 건데 저 맨 뒤에 분들 네, 저 뒤에 카메라 이렇게 건드시는 분들 아니면 좀 앞으로 오세요. 여기도 좀 앞으로 좀 오시고요. 좀 앞으로 오시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저에 대한 소개도 하고 강의 전반적인 내용 할 거니까요. 역시 우리가 또 마실거리가 들어오니까 집중력이 다 흐려지고 다들 이제 이렇게 카페인도 필요하고 당도 필요하고 그래야 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네. 앞으로 이렇게 오시죠. 아마 우리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공학에서는 이제 뭐 어텐션 주의를 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이 이제 늦게 오셨지만 아주 센스 있게 이거 사느라 늦었고 저에게 먼저 이걸 주잖아요. 저에게 주로 오는 순간 제가 마음속으로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모든 게 그냥 고맙고 마침 나도 급하게 왔는데 차가 막혀서 네, 오늘 뭐 이렇게 오는 길에 설애풀 축제인가 때문에 차가 엄청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쪽 동네로 이사를 가가지고 길을 잘 몰라가지고 길을 막힌 데서 헤맨 거예요. 그러다가 급히 왔는데 커피를 못 마신 거죠. 근데 딱 이렇게 커피를 들고 오니 좀 늦어도 사는 건데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은 또 모든 교육적 어텐션이 저 아까 내 자랑하겠다고 했는데 다 무시하고 바로 음식에 쓰면서 받으려고 쓰고 웅성웅성하고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최근에는 예전처럼 이제 이런 상황이면 막 이렇게 혼내고 질서 잡고 뭐 하는 게 통제가 중요하다면 오히려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우리 자유롭게 하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라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수업의 주제도 한번 튕겨 나가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시대에 이 전제는 좀 있어요. 전제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강의를 듣는 사람이거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질서나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초등학생한테 무조건 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창발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에 있을 때 툭툭툭 더 내뱉는 말과 속에서 뭔가 새로운 지식들이 뭐니 함양되어진다. 그래서 지식이 저도 이렇게 강의를 지금 아까 내 소개를 하겠다고 준비하다 커피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의 키워드가 어텐션이라는 게 중요한데, 저분은 굉장히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한 새로운 학문을 쓴다면 좋은 케이스로 순식간에 시선을 다 끌어모았고, 이 주의를 끌어모았고, 그게 에너지고, 그게 광고고, 또 돈이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의 방식은 디지털에서는 팝업 창이 뜬다든지, 그냥 팝업 창이 뜨면 안 되겠죠. 내가 마침 카페인이 필요했는데 주변에 커피집이 맛있다라고 떠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내가 먼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카페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서버에 있어야지만 적절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가 이 컴퓨터를 쓰고 있거나 보고 있다는 게 알아야 되겠죠. 그 보고 있거나 쓰고 있다는 나의 아이덴티티는 로그인을 했을 때 기본 프로파일링으로 들어올 테고, 또는 스마트폰을 켜면 GPS로 잡힐 거고, 그죠? 이건 다 그냥 이건 기술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주로 커피를 사 먹는 고객 데이터가 있었다면, 이 시간 전후에 커피를 사더라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있었다면, 아마 뭐 그런 히스토리, 그러니까 비헤이비어, 그 사람이 해왔던 패턴, 그 사람이 즐겨 마셨던 커피를 마신 타임, 인터벌, 어떤 이런 타임, 이런 변수의 값에 기반해서 전후 시간대 팝업창이 뜬다면 어텐션을 끌 확률이 높겠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마케팅을 하려고 딱 세상에 던져서 결과 보기 전에는 다 가설이잖아.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근데 그 가설은 가장 현실의 삶의 세계의 모수,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수, 우리가 모수니까 전수조사라는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가장 내 경험치의 모든 변수로 봤을 때 이 가설이 타당히 맞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마케팅을 해서 성공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마케터가 되는 거죠. 그 팝업 서비스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팝업 서비스가 되는 거겠죠. 그 노티피케이션이라 그러죠. 알림창, 노티피케이션 기술, 잘했다. 그 노티피케이션 기술을 하기 위한 기반 컴퓨터 기술로서는 RSS, Really Simple Syndication. 그냥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적어 놓고 나중에 다 아실 것 같지만 혹시 나 몰랐다면 RSS 검색하면 내가 얘기하는 기술 용어들은 되게 쉬운 거 얘기 많이 하려고 해서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만물 백과사전에 있는 개론 정도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몰라도 리얼리 심플 신디케이션 RSS, 오톰, ATOM, 이건 철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오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디케이션 동기화되어지는 팝업이나 뭐 데이터의 동기화, 게시판에서의 활성화 동기화 또는 더러는 팝업 창을 할 때 링크되어진 정보의 활성 이런 게 요소 기술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죠? 요소 기술은 그냥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서 움직여지지만 그것을 가지고 구현하고 요리를 만드는 다양한 방식들은 오늘 수업인 디지털 마케팅에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오늘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커피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다 돌아갈게요. 제 소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남서울대학교의 빅데이터 산업보안학과의 조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하던 일들이 좀 있었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좋은 제안을 좀 받았는데 사실은 뭐 이런 말을 좀 부끄럽으면 능력이 없어서 다 마음에는 안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안 들고 마음에 드는 데에서는 뭐 이렇게 뭐 선뜻 제안이 없고 내가 뭐 지원하려니까 창피하고 나이도 있고 뭐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등등등.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아시는 교수님이 뭐 추천하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를 이제 뭐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제안을 좀 몇 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AI 융합학과라는 게 2020년 개설되는데 국내 최초의 사이버 대학이다. 사이버 학과다. AI 쪽으로. 그리고 이제 너가 여기 오게 되면은 제가 사실 이제 늦게 교수가 돼가지고 조교수 몇 년 차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부교수로 해주겠다. 뭐 등등. 너가 하고자 하는 걸 마음껏 지원하겠다. 뭐 학교 위치가 원래 천안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압구정동에 서울 캠퍼스 같은 학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동에서 너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슬쩍 안 내면 잘라낼 수도 있겠죠. 그죠? 세상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저에게 이제 그런 조건을 줘서 제가 이제 그때는 고민할 때는 스리랑카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해외 사업이 좀 있어가지고요. 스리랑카에 코이카 사업 관련된 일이 있어서 방학동을 이용해서 나가서 좀 일을 보다가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하다 25일 날 이제 전격 학교에다 사표를 내고 교수님들 막 전화 오는데 죄송하다고 해외에 공무수행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해서 9월 1일 날 이제 임용을 받고 이제 학교로 9월 3일 날 이제 귀국을 9월 2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기 적응하다 좀 바쁜데요. 저는 원래 우리 고대에서 정보보호 쪽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보보호 보안 쪽 이게 저희 그 고려대학교가 되게 좀 잘 나가요. 잘 나갔었어요. 제가 잘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학과가 잘 나가는데 맨파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이런 데 선생님들은 한 랩실 수준에 랩실에서 교수 혼자서 학생들 키워봤자 뭐 10명 이렇게 하면 이제 소수 정예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소수 정예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제가 졸업한 학교가 좀 공교롭게 굉장히 많은 맨파워와 또 상당한 수준의 실력과 또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뭐 탑에 이르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전 보안을 했었고 보안으로 쭉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해오다가 인공지능이 이제 알파고 때문에 또 떴는데 전 인공지능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싫었던 이유는 제가 뭐 옛날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자꾸 웹 2.0 뭐 이렇게 자꾸 유행 따라서 주제를 바꾸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팬시하게 유행 따라 바꿔야 또 서바이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철학이나 이렇게 순수한 뭐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응용이나 이렇게 한 데는 좀 약간 그렇게 가는데 약간 또 내가 교수가 되려고 하거나 이렇게 꿈꿨을 때는 좀 순수한 마음에서 한 길만 이렇게 뭔가 깊이 있게 아무도 뭐라 안 해도 가난한 마음으로 뭔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렸을 때 시작한 마음은 있었어요. 뭐 그게 어느 쪽에 내 하석이 되는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적은 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까지 또 떴는데 AI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린다고 돈이 된다고 막요. 프로젝트 막 나왔다고 해서 나까지 그거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안 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나라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바텀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저랑 같이 경진대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딱 줬어요. 가짜 뉴스를 뭐 10만 개 또는 6만 5천 개 문제를 줄 테니까 시간은 상관없다. 네가 대신 딥러닝을 통해서 신경망 이론도 상관없고 기계학습도 상관이 없다. 네가 파이썬을 써도 되고 텐서플로우를 써도 되고 네가 그냥 C로 짜도 된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대신 서버는 내가 줄게.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처리 NLP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하려면 가짜 뉴스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가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언어에 대한 사전을 범용 사전을 줄게. 범용 사전도 말뭉치를 애트리가 개발한 애트리 사전을 써도 되고 다른 걸 써도 된다. 또 초등학교를 나와도 지원해도 되고 뭐 삼성처럼 큰 기업의 연구소 직원 100명이 다 와도 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와도 되고 학생들이 때로 가도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경진대회를 했고요. 2017년도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최초의 과기정통부가 주최한 AI 인공지능 챌린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뭐 제가 이렇게 정보보호를 했고 또 학부는 또 무역학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가 된 거죠. 나는 절대 기울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나를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편인견으로 보는 게 너무 나에게 이렇게 퇴적처럼 쌓여 있으니까 내가 이제 카페인이 올랐을 땐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서 좀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한국에 살기가 싫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경진대회 같은 걸 도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뭐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잘났다고 얘기를 잘 안 들어주니까 또 그냥 해보고, 근데 또 소문도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했다고 또 자랑하고 또 이렇게 또 약간 좀 재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좀 자기 얘기를 겸양하게 해야지. 교수란 사람이 나 잘났다 내가 할 때 너무 재수 없잖아요. 그죠? 제한된 태스크 1, 2라고 하는 시험에서 모두가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실제 참석자는 뭐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나 고려대학도 들어왔고 카이스트도 들어왔고 어느 연구팀인지도 알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줌 네트워크, 줌 서치 엔진도 들어와 있었고 알약을 만든 회사죠. 그 다음에 벤처 기업들 중에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애트리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도 들어왔어요. 큰 이제 연구소죠. 같이 저는 애트리가 만든 엔진을 썼거든요. 애트리가 만든 엔진을 쓰고 그쪽에 사전을 쓰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개발한 애들이 들어온 거죠.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아서 제가 첫 해에 2등을 하고 15억 이제 걸린 상금을 나누어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업들을 제대로 조인시켜서 남서울대학교에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 다음 해에 다시 똑같은 문제를 도전합니다. 정확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뜨면 제목이 있고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디지털 마케팅인데 제가 디지털 마케팅에서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커피 판매하는 얘기만 쫙 하면 커피가 꼭 디지털 마케팅과 연결되는 게 아니면 아마 내용에서 봤을 때 제 내용이 가짜일 거예요. 그죠? 지금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동영상 음성인데 최근에 음성 녹화는 굉장히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시키는 굉장히 수월해요. 툴이 되게 좋아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특별한 노이즈가 없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의 어느 정도의 어떤 정결 잘 이렇게 순수하게 잘 노이즈가 적으면 그냥 거의가 다 이 딕테이션이 다 돼요. 자동으로. 엔진이 좋아요. 그러면 자동화되면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텍스트가 있으면 내가 이제 오늘 강의를 2시간 했다. 2시간 풀 강의에 내가 했던 말들이 쫙 센텐스가 나오겠죠. 그거를 가지고 한 장의 A4 용지로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어브스트랙트를 만든다 그래요.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런 숙제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공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강의와 누군가의 발표와 누군가의 일을 한 장이나 반 장으로 줄여서 레포팅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3분 동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3분 안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딱딱딱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저도 그런 소통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빈도를 분석하거나 뭘 해서 주요한 어브스트랙트를 만들어놔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전체 2시간짜리의 텍스트 대하에 뭐가 되겠습니까? 정규화되어져 있는 정규 분포선을 따르는 데에서 가운데 값일 수 있겠죠. 내가 이제 분포로 한다면 주로 썼던 언어가 빈도가 많은 걸 넣을 수도 있잖아요. 초록으로. 이해가요? 응? 그런 다음에 이 초록의 내용과 한 문장과 한 문장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기계가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요. 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날씨가 춥죠. 근데 여기다 내놓고 날씨가 덥네요. 거리감이 어때요? 있죠? 이 춥고 더운 것에 대한 거리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숫자의 세계에 사니까. 숫자의 세계에 사니까 1, 2, 3, 4, 5, 6, 7, 8, 90. 1은 뭐 00, 01, 00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 2의 몇 승으로. 알았죠? 잡아놓고 1은 뭐다? 덥다. 10은 뭐다? 춥다. 이걸 뭐라 그런다? 라벨을 붙이거나 기계 학습을 시키기 위한 기계어를 넣어주거나 그 작업을 해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언명은 그런 기계의 어떤 그런 정도 표시로 등간 척도가 되거나 뭔가 나눠줬을 거예요. 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응? 랭키 순서를 두거나 순서 앞뒤에 순서를 두거나 그 집합을 계산할 때 보면 순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배열을 얘기하고 할 때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그냥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얘기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충 이렇게 듣고 그런 방향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왜? 제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2번, 3번 반복하면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봅시다. 이 거리감이 있으면 분명히 춥고와 덥고가 있는데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오늘 가을이 되어서 날씨가 쓸쓸해지고 있어요 라고 붙으면 추우니까 쓸쓸해지고 울적해지면서 따뜻한 커피가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연관도가 있고 가까운 거리에 디스턴스, 거리가. 그래서 이제 얘가 거리를 다 측정해요. 하나씩.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문장 내에서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를 찾아내는 또 내용 안에서 내용이 이만큼 길게 기사가 있는데 기사 안에서 이 기사 줄이 낚시성 가짜 기사라는 거를 발견해내는 여러 알고리즘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재미로.
내가 이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250만 건의 신문 기사를 학습했거든요. 150만 건, 그 다음에 200만 건에서 350만 건의 뉴스 기사를 학습해서 가짜 뉴스를 디텍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알고리즘을 써보는 거예요. 거리를 봐서 거리가 제일 먼 걸 딱 보고 먼 거리가 딱 있으면 본문 내용 안에 이런 먼 거리의 내용이 있어서 이건 낚시성 기사 가짜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뭘로 기대했느냐? 디지털 마케팅 강의라 생각했는데 쑥 가다가 저기 제주도가 오늘 날씨 좋으니까 여행 가서 여행 상품이 딱 나온 거야. 이건 뭡니까? 제목은 우리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혹하게 놓고는 난 여행에 관심 없는데 끝부분에 여행을 넣어가지고 낚시성 가짜뉴스 정보죠. 이해가죠? 그걸 이제 디텍팅하는 방법들이 제가 지금 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 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오픈소스도 많고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공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좀 무식하게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이 보고 반면교사를 삼으세요. 반면교사를.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NLP나 인공지능에 대한 RNN이나 CNN이나 특히 요즘엔 치매까지 와서 좀 단어도 잘 생각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을 학부 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때는 인공지능 학과는 없었어요, 사실은. 전자계산학과라든지 컴퓨터학과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그냥 한 과목으로 들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쉬운 부분에 턱 막힐 때가 있어요. 통신이나 인터넷 얘기하는데 TCP, IP를 잘 모르거나 턱 막히면 골 때리잖아요. IPv6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TCP, IPX를 순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거나 뒷단에 데이터를 보고 만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그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때만 되면 무지하게 어디 해외나 이런 데 나가서 짱 박혀갖고 동영상을 많이 봐서 최근에 저를 사사시키는 선생님들이 AI 쪽에 엄청난 대가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동영상 학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AI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정말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기술이 빠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아요. 자료 구조 단단하게 해야죠. 알고리즘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보면은 정말 우수한 유튜브 강의나 MIT의 슬론이나 이런 데에서 있는 선생님들 강의나 그 밑에 요즘엔 또 자막이 잘 나와요. 자막이 너무너무 잘 나오고 이제 언어는 우리가 언어 싸움이지만 이게 컴퓨터를 하다 보면 컴퓨터 로직이 대부분 컴퓨터거든요. 클라우드, 리그레션, 신경망 구조 이게 탁탁탁 단어가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혹시라도 AI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텐서플로우건 파이썬이건 그런 온라인 강의도 좀 같이 공부하시면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 기술 베이스 쪽인 측면에서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경력이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잠시 여기 이렇게 돌릴게요. 제가 은근히 컴맹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인터벌이 있군요. 강의 소개, 오늘 디지털 마케팅, 왜, 수업 방식, 간단한 강의에 대한 내용, 지식 전달, 그 다음에 토의, 이제 Q&A. 그래서 오늘 디지털 마케팅인데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경계. 저 경계는 어디서 갖고 온 그림이냐면 만리장성이에요. 그래서 저 경계를 놓고 경계를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랑캐, 야만인. 그죠? 우리는 동이었고, 동쪽에 오랑캐였고, 그죠? 그 경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중원, 중앙. 그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짓기를 한다고요. 그 경계짓기가 편견이고 못났을지언정 우리 역사 속에 경계짓기가 얼마나 많아.
예를 들어볼까요? 19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리석은 사회였는데 그 잘 나갔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여성에게 시민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1800년대였나요? 그 전이었나? 600년대였나? 나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땐 또 어땠어요? 남부에서는 흑인들은 노예처럼 써도 언도 되고 같은 피를 흘리는데도 얘들은 무식하고 안 돼서 괜찮아. 이런 게 배운 사람들에서도 다 메이크리진 됐잖아요. 우리 사회는 지금 안 그래.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생산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되고 나니까 나는 왠지 그 안에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딱 쌩까고 니들은 니들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잖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비정규직을 다 데모해봤어요? 나도 지금 뭐 비정규직 강사 생활 오래 해봤지만 누굴 위해서 일하나요? 나 서바이벌 하기 바쁘지? 걔들은 월급 2배 받는데 같은 일하면서.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살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괜히 비판하고 시비 걸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 사회나 우리 곳은 경계를 짓는다고. 그 경계를 짓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때 디지털 마케팅을 해서 디지털 시키면 난 AI의 생각이 많으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경계를 그러면 어떤 로직으로 짓겠느냐 했을 때 AI의 알고리즘에 앙상블을 내가 쓰겠다. 리그레션을 써갖고 리그레션 Y는 뭐를 쓰겠다. 또는 그냥 Y는 AS의 좌표값을 쓰겠다. Y는 A에서 쭉 올리고 절편 놔두고 잡으면 되잖아요. 기울기 나오고. 기울기에서 위는 승리, 밑에는 루저. 그잖아. 좀 심하게 할까요? 위는 정규직, 밑에는 비정규직, 위에는 오랑캐, 밑에는 어떤 것들. 투표권 있는 놈도 없는 놈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판단하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지성이고 그게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과 체계에서 이미 구획되어져 있는 그 경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비판적인 성찰을 해야 되는 게 지성이다 생각하는 게 제 강의 서두니까 쓸데없는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정치적 의견, 자기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 다르다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미안하면 커피 살게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흥분하지만 그냥 저도 그냥 내 삶 속에 그냥 안주하고 살 생각이에요. 특별히 나도 이렇게 앞서서 데모하거나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조용히 살 거예요. 있기로 사는 게 내 꿈이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구획되어진 삶이 굉장히 좋은 사회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쌍놈이 없고 양반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초가집으로 밥을 못 먹고 살던 4,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고 평균 연령이 60세가 안 돼서 40대에 다 죽어갖고 한갑잔치를 하던 때에서 4,000년 이상을 우리 역사 선조를 살았는데 우리 세대부터는 120, 150을 생각하는 세대가 얼마나 좋은 세대입니까?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사회 구조와 삶의 모든 양태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적인 그 끝의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니라고요.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안에서의 마이너한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결정 체계, 사회 체계의 기준에 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는 게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경계짓기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경계짓기를 정치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수업은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과 무슨 경계짓기를 할 거냐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마케팅적인 경계짓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얘는 아마존이 그랬잖아요. 최초에. 우리가 보통 나이 따지고 이름 따지고 성격 따지고 성격까지는 안 나오지 재산 자동차 이런 거 따져갖고 딱 생일 때 되면은 아내에게 속옷 선물을 주세요 하면서 보석 선물을 주세요 하면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쳐요. 그런데 아마존은 소비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베이직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해서 DM 정보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DM을 쏘지 않았다고. 왜? 얘는 다루고 싶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유저인데 남자, 여자를 안 물어봐. 야, 그런데 우리 주민등록번호에 1과 2는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우리 주민 민증 까자고 하다가 남자들끼리 민증을 깔래 안 깔래 죄송합니다. 표현이 정확하게 욕하는데 깔래 안 깔래 이러다가 알고 봤더니 나이가 어렸는데 아니야 내가 학교를 빨리 갔는데 60년생 1월이어가지고 그랬던 거야. 너랑 동갑이야. 한 살 어리잖아 임마. 이러면서 싸움 나가지고 주먹질하는 거 뉴스 가끔 아주 드문 나오잖아요. 우리 민감하잖아요. 그 주민번호 앞에 자가. 근데 그 기본 정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생년월일을.
그리고 그걸 알고 정규 분포화 시켜놓은 기본적인 마케팅의 난리지에 쌓여 있었던 상식에 기반한 DM 발송하지 않고 남자인데 와서 여성 속옷을 자주 보고 있고 여자인데 와서 남성 속옷을 자주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에게 선물하려고 아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남성의 어떤 속내에 관련된 것들의 정보를 들을 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너 마케팅해, 뭐 할래, DM 발송해, 그래 어떻게 할래, 인구 표본학적으로 통계 짜서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뭐 넣을래? 예, 저기 중산층들의 뭐 표준 연봉을 내가 받아서 연봉값을 계산해서 연봉한 사람들의 패턴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 정교화된 값으로 해. 정형화된 데이터 있잖아. 틀린 거 아니죠? 그죠? 그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걸 기준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한 거죠. 이해가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얘한테 자동차는 몇 cc를 사라고 할지, 그걸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줄지, 그걸 기준으로 집을 구매하는 걸지, 빌딩을 사는 걸 줄지. 맞잖아요.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보는 거 보고 관심사항을 보고 얘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기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근데 근거도 있죠. 그거를 AI나 이런 걸 이용하거나 하면은 AI 기반의 클래시피케이션 구획을 지은 거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값을 다 보고 나서 상관관계, 이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 이게 상관관계가 있네? 보통 우리는 인과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맞춘다고, 현실 세계에서. 가설을 맞추는 게 내가 하면 통계고, 로봇을 시켜서 지가 이렇게 잘 맞추면 AI고, 그럼 가설을 그냥 이렇게 아무 값 없이 다 던져놓고 그냥 해봐라 하면 힘들면 그때는 이제 딥러닝을 시킬 것인지 기계학 머신러닝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 그냥 그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경계가 무엇이냐. 경계 짓기가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을 경계 지어야 되잖아요. 이따 학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성적을 어떻게 경계 줄 건지. 내가 성적을 이렇게 착실하게 앉아서 듣는 학생, 앞에 앉은 학생인데 주겠다면 엄폐어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석만 가지고 본다? 그것도 엄폐어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경계를 구획 짓는 기준점을 설명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퍼펙트하진 않아도 그 안에 우리가 경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A, B, C, D라고 학점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끊임없는 경계 짓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 경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 경계가 잘 되어지면 되게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회가 되냐면, 나는 늘 내가 원하는 건 나만을 위해서 누가 믿어주고 스페셜한 대우를 원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학교에서 학교를 옮기니까 제가 하는 과제를 이관하는 문제가 있는데, 행정 절차의 문제가 있어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있는데, 행정 절차라는 게 이제 왜 자꾸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요?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막아야 되고, 이 경우도 막아야 되고,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확인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게 행정 절차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 책임을 회피해야 되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dom팅했으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봤다가 애들이 꽁수 부리니까 요것도 맞고, 요거 했다 꽁수로 요것도 맞고, 요거 꽁수로 요거 맞고, 이제 이런 사회가 점점 되어지면 그 사회는 신뢰 기반의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관료화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만약에 누가 나를 믿고 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 500억 줘도 네가 뭐 술 먹으면서도 AI 얘기하겠지. 네가 할 얘기 그밖에 없는데 네가 해봤자 무슨 얘기 하겠냐. 조금 더 네가 까불어봤자 네가 여행 얘기나 하겠다. 그리고 너 이렇게 뭐 평상시에 뭐 언행이 좀 이렇게 자유로운 척하면서 자유롭지 못하면 자유로운 척이나 하는데 음탐한 얘기 좀 네가 사적에 할까? 이 인간아? 이 정도일 거라고. 그리고 500억 딱 줘. 그럼 술 먹어도 상관이 없겠죠. 술 먹어도 내가 90%는 AI를 얘기할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나 술을 먹고 전문가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왜 그래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그죠? 그 가운데에서 그런 형식화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이 만들어져 있는 우리 집단의 규범의 문제, 집단을 구성한 사람들의 신뢰의 문제, 그게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저는 경계로 많이 허물어서 AI나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어떤 사람들이 다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차별로 구조화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가 제가 어렸을 나이에 꿈꾸었던 되게 연구 주제인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옛날 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인정하건대 그냥 괴물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차별로 구조화되지 않는 거랑 두 번째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VIP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 있어, 누군가에게. 그죠?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개인화 서비스의 단초는 또 될 수 있어요. 자꾸 클래시피케이션 하니까 나에게만 특성화되어져 있는 아주 개인화된 걸 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면 좀 약간 특이하게 커피를 마시는데 홍차에 넣는 레몬을 달라고 해서 레몬 3조각을 넣고 커피를 준 걸 넣고 마시거나 우유를 넣으면 좀 약간 우육이 약간 결정이 돼서 좀 약간 찝찝해서 안 마시는 우유도 넣어서 마셔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홍차에 넣는 레몬을 커피에 달라니까 황당해하면서 이거 뭐냐고 자꾸 물어보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걸 매번 설명을 하고 그렇게 레몬을 받아 넣어요. 커피에다가. 그럼 저 그걸 마시면 좀 잠도 깨고 좋더라고요. 비타민 C도 넣은 것 같고. 근데 내가 이제 그런 패턴을 누군가 알았을 때, 물론 이코노미 타는 주제에 그걸 요청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거 승무원이, 뭐, 남자 승무원이건 알아서 나한테, 나는 커피에다가 딱 3개의 레몬 그 3개의 조각을 딱 넣어주면 난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개인화 서비스죠. 이게 물적 서비스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인터넷 공간의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그런 서비스의 경계짓기. 구획 나누기. 그런 것들이 제가 잘하는 분야고 관심 갖고 있는 분야고 여러분들이랑 강의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꼭 이것만을 강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이런 거 할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족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쫓아와 주시고 그래도 난 이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요 라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권력 관계가 내가 성적을 준다는 것 때문에 그냥 위계적으로 좀 세 보이잖아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들 때 가서 투자 큰돈 맡기려고 가고 부탁드리러 가면 좀 혹시라도 알아요. 내가 또 의리돼서 이렇게 눈치 보고 좀 잘해달라고 하고 나는 좀 특별하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관계가 그렇게 소통되어져 있으니까 불편하신 분은 여기 학과 과대 있죠. 과대랑 얘가 기념 얘기할 테니까 얘기하셔서 익명으로 얘기해서 내가 좀 고칠 분 고쳐볼게요. 강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잘 만들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나는 무엇이라고 정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융합 수업인데 경영학일까요? 디지털 마케팅이니까 마케팅이 경영학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저도 인터내셔널 마케팅 이런 걸 했었어요. 분명히 경영학도 일정 부분 있지만 그냥 경영학이다 하긴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하는 디지털의 기술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산업공학일까요? 생산 공정에서의 효율, 요율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반도체 생산에서 요율, 서플라이 어떤 밸류 체인에서 어떤 공급망 사슬 구조의 효과성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걸까요? CS 컴퓨터 사이언스일까요? 제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4차 산업에 얘기하는 것들 다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디지털. 여러분들 구글 애드온 같은 거 정도만 보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너머서의 새로운 것들 보고 싶겠죠. 네, 그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인터넷 마케팅일까요? 경영학에 좀 더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한 것도 있나요? 제가 공부할 때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경영학의 재무 파트처럼 잘 단단하게 쌓여진 건가요? 이론적으로? 여전히 울퉁불퉁하게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있는 분야죠. 소셜 미디어일까요? 미디어 하는 쪽에서? 우리가 보통 디지털 마케팅 하면 버즈, BUZZ, 버징, 맹맹맹 거리는 거, 그죠? 시끄럽게 하는 거. 그 버징 효과 얘기하니까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한테 잘 마케팅해서 홍보하고, 그죠? 그 다음 유튜브에 막 올려서, 유튜브의 채널에, 이렇게, 이게 많이 이 사람 걸 구독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20만 명, 30만 명 구독자가 유튜브에서 재밌게 강의하게끔 하거나, 소개를 간접 광고하게끔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셜 네트워크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포스트잇 누가 좀 있으세요?
포스트잇. 그냥 이렇게 뭐 아무거나 종이 붙일 만한 거. 없으면은 그냥 각자 종이를 포스트잇 사이즈로 해갖고요. 이따가 내가 시간 드릴게요. 시간 드릴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디지털 마케팅을 써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예쁘게 쓰세요. 제가 왜냐면 사진 찍어서 본인 이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 보고 뭐 여러분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지금 디지털 마케팅을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디지털 마케팅의 데피니션, 정의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판단한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인간은 팔 2개, 발 2개가 인간이라고 했다면 짐승들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 인간은 그들과 다른 어떤 영혼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와 짐승들을 먹을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정의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정의를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그거를 첫 화면에 올려놓고 여기 분명히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썼다고 소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내가 이렇게 이해한다고 얘기도 하고 같이 토의도 좀 하고 하면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같이 함께 디깅하는, 찾아 들어가 보는 이런 시간을 처음에 좀 갖고 이론 강의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알았죠? 이따가 뭐 시간 날 드릴 테니까 잠깐 쉬는 시간 드리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인데요. 제가 강의 계획서 아마 아직 못 올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던데 못 올렸죠? 못 봤죠? 죄송합니다. 저 책은 꼭 안 사셔도 돼요. 제가 그냥 교환 자유롭게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마케팅 레포트하거나 해서 나중에 올릴 거고요. 우리 과제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PDF나 PPT 자료 좀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이 뭐 풍성한 자료를 좀 많이 보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널리틱스, 뭐 SNS, 기반 기법,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실질적으로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뭐 프로그램 짜고 데이터 만지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너무 거기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걸 기초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적인 생각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도전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되도록이면 동영상 한두 편을 잠깐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동영상이 준비되지 못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혹시 준비한 동영상 그것도 보고 없으면 그냥 이렇게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몸풀기로 의견 주고받고 서론 들어갈 때 여러분들 배울 주제에 대한 문제인식 나누고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많이 던질 거예요. 오늘은 제가 첫날이라 질문 안 던지는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그럴 거예요. 뭐 그거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이게 어떻구나 하고 이렇게 학점 반영하는 게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강의 방식의 기본 원칙은 포지티브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내놔도 만약 여기서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게 인류애적인 문제, 그죠? 또 지나친 우리 상식을 너무 벗어나는 주제가 아니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하고 거기에 첨언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부과해주는 분위기로 하자는 게 제 기본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의견 던지면 깨고 밟고 올라가고 그 다음 또 밟고 올라가면서 성장시키는 방법이 또 좋은데 제 강의에서는 그런 방식은 쓰지 않을 거고요. 그냥 막 진짜 이 인간이 이게 수준이 뭐야 도대체 이게 지금 고려대에서 석사 강의를 하는데 이런 거지 같은 질문을 해 답변을 해 뭐 이런 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꽃같이 아름다운 거를 만들어가는 긍정적으로 그 컨셉으로 할 거예요. 알았죠? 저도 여러분 얘기 들으면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무조건 내 속에서 아주 이거 뭐야라고 생각하는데 겉은 아닌 척. 굉장히 제가 아닌 척 잘해요.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긍정하고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면 툭툭툭 끊고 들어오세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주제를 정의했는데요. 아마 이제 뭐 강의라는 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지켜야 될 형식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온라인 대학교에 전임 교수로 처음 갔는데 사실 이제 무크나 온라인 쪽 강의가 굉장히 많아져서 앞으로 교수가 뭐가 필요하겠냐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텐션이나 주의 집중력이 동영상을 보니까 안 되는데 이제 실감 영상이 나온다거나 뭐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얘기한다거나 또는 나타나서 설명하는 사람을 내가 굉장히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덧입혀 놓고 아바타를 씌워 놓고 지식은 전 세계에서 강의나 해당 컨텐츠를 제일 잘하는 사람의 내용을 전달한다거나
응?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것 빼놓고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기술에서 가짜뉴스를 개발하는 거는 뭐 굉장히 지금 뭐 녹화 중에 함부로 할 말은 아니지만 주어진 제한된 조건 내에서 2년 동안 경진대회를 했을 때 내가 대한민국 1등이니까 기분 나쁘면 나와서 그럼 데이터가 좀 싸워보자고 해요. 난 지금도 그 문제 갖고 그 사람들이 누가 나오든 싸울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1등 했으니까 3% 이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교만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것이 올라가서 홀로그램에서 올라가는데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세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스칼렛 요한슨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이제 저작권을 허락받고, 걔가 홀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AI를 가리키면 컨텐츠나 내용의 지식은 난리지 베이스는 내 지식 난리지 베이스를 기읒 친구의 목소리와 마치 실감 영상을 홀로그램으로 터치하면서 가르쳐 준다면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저보다? 칙칙한 저보다? 어떠세요? 네, 섭섭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참 안 그런 것 같은데 사회성이 좀 약하시네.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데 나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황당한 얘기 같지만 지금 이런 걸 특허를 내놓고 하면 언젠가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교수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살아남은 몇몇의 콘텐츠, 몇몇의 아이디어를 빼놓고는. 심지어는 교수 강의도 하는데 이번에 교육법에 의해 갖고 온라인에서 모든 강의는 앞에 인트로 5분, 강의 소개 2분, 지난주에 배운 거 복습 2분, 그리고 본론 무슨 몇 절 몇 회 4분, 2분, 마지막 정리하기 1분, 끝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5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래서 우리들이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정 수준의 퀄리티는 또 안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랬나 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창의력을 발현해서 콘텐츠를 하고 조직이 수용하고 사람이 납득하고 가끔 그러다 보니까 또라이가 나와서 이상한 짓 한 것을 때문에 새로운 법규나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약하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정규화된 걸 해놓고 그거 따라가고 이런 게 너무 많구나. 좀 그런 게 좀 마음이 좀 놀라 아쉽지만 또 사실 뭐 제가 또 조직에서 리더를 해보면 그런 법 말고는 별 방법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랑 현실이 많이 틀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으신 분도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하는 업무에서 밑에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들의 역량을 넓혀줄 수 있도록 좀 많이 리더해 주시고 그 안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기운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훌륭하지 않겠어요? 자기 분야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인데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거죠. 요거는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제가 과대랑 상의하면서 맞춰갈게요. 아직은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대충 잡은 건 그래요. 중간고사 대체, 보고서 대체, 기말고사 필답고사.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재미있게 응원해 주시고 같이 하고 서로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고 하면은 보고서를 낸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10주에서 13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다 평가하고 근데 피어 또 피어 평가예요. 여러분이 그냥 점수 줄 거예요. 평가표 나눠가지고. 그리고 나도 뒤에서 점수 똑같이 줍니다.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점수 계산한 엑셀표를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룹 내에 같은 기업들끼리 좀 그룹 내에 또 기업이 있잖아요. 밑에 같은 부서 뭐 이런 애들끼리 좀 서로 조금 품앗이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제가 웨이팅을 조금 줬어요. 나중에. 근데 특별히 학생들이 워낙 정직하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다 수준이 있는 학생들이었고 일단 미래에서 들어갈 때 검증을 받은 학생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서바이벌 하는 여기까지 오느라 검증받고 다시 이제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뭐 유치하게 그래서 옥스포드나 이렇게 좋은 대학교는 사실은 뭐 감독관이 없이 필답고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면은 자퇴가 되는 거죠. 자퇴가 아니라 퇴학이 되는 거죠. 엄격하게. 미국 사회도 그런 거 많아요. 뭐하러 교수가 와가지고 학생들 시험 보는데 감독을 해요. 의심하고. 지들이 보는 거지. 컨닝하지 않고 믿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컨닝한 애가 있으면 굉장히 엄벌에 취하죠. 미국에서도 뭐 위생법과는 강력한데 음식 갖고 장난 잘 못 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먹는데 얘가 음식 갖고 이거 뭐 이상한 고춧가루에다가 빨간색 넣는 황산을 집어넣어갖고 섞어놓고 주는 건가? 보리차는 안 주고 커피가루를 타가지고 보리차라고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비즈니스를 20년, 10년 하면 한 번 걸리거든요. 한 번 걸려요. 아주 정직한 이웃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신고하면 평생 다시 비즈니스 못해요. 세금 폭탄 먹고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수시로 뭐 행정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 뒤져보고 뭐 행정수 뻔한 거 하고 뭐 이런 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나도 먹는 내가 그걸 갖고 장난치가 생각하지 않죠. 베트남에 가는데 베트남 나쁘다는 나라는 아닌데 이제 얼음을 막 넣어주는데 길에서 막 이만한 얼음 막 이상한 걸로 막 망치로 깨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서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배탈이 났는지 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보다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가야 될 시스템이 또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비판은 포지티브, 커멘트한 학생의 점수 부여, 필답고사 대체도 할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 좀 나중에 보면서 합시다. 우리가 너무 경쟁 중심이고 하면 필답고사가 제일 쉬워요. 문제 딱 뿌리고 이제 시험 뭐 잠깐 뭐 컴플레인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각자 주관적으로 보면은 뭐 얘는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붕치럭거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건 제 의견이고요. 이건 지켜보면서 하고 일단 기본은 이제 중간고사 보고서 대체, 기말고사 필답고사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써 있는 대로고요. 학생 보고 샘플이에요.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한 학생들 샘플인데요. 제가 초반에는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디지털 마케팅 쪽에서 그래서 뭐 수업의 주제에 적합한가, 뭐 또는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가, 또는 뭐 등등 몇 가지 평가 요건을 가지고 이걸 갖고 학생이 잠깐 발표하고 다 점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중에 그냥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 있어서 보여준 겁니다. 룰 베이스 많이 쓰죠? 역할 기반의 AI죠? 그 챗봇 방식이 룰 베이스를 많이 하죠. 챗봇 방식 하면 트리 구조에서 기본 트리를 잡아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저같이 딥러닝을 통해서 그냥 학습 데이터도 지들이 만들어서 클론 만들어서 싸워가지고 알파고가 했던 것처럼 하는 걸 꿈꾸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무슨 AI야 뭐 이렇게 약간 폄하하는 말투는 하지만 사실은 정확도는 얘들이 더 높아요. 제가 딥러닝을 시켜보고 룰 베이스를 해보면 룰 베이스가 더 높아요. 많이. 그러니까 우울하죠. 우울하죠. 그리고 나는 정확도가 가끔 높을 때 딥러닝을 시켜놓으면 왜 높아진지를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 기반으로 해갖고 모델링을 찾아갖고 최적화시켜서 학습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데이터를 보고 내가 내려가는 구조가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데이터를 만져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맛집, 카페, 금융, 편의점, 뭐 고객 기본 정형 데이터, 뭐 여기에 비정형 데이터가 붙이고 인스타그램은 비정형 데이터겠죠. 핏빛 같은 거. 그죠? 여기 데이터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뭐 핏빛이 주겠어요. 거기다가 걔들이 얼마짜린데 애플에서 지금 뭐 맥박 측정하는 걸 데이터 줄 것 같아요. 그 싱가포르 가서 받아야 돼요. 맞는 얘기야. 근데 그 말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서 무슨 서비스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우버는 처음에 그랬나? 에어비앤비는 그랬어요? 법이 안 되는데 하셨잖아. 그 법 안 되는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제일 글로벌한 게 없잖아. 그런 놈들 때문에. 그놈들이 이빨이 좋아요. 나보다 훨씬 좋아. 법전을 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호텔들한테 다 교육받고 로비 받아놓고는. 호텔 업자들한테. 그 법은 무슨 법이에요? 호텔 업자들을 위한 아날로그 법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끼워 맞춰? 통계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도 없어, 빈도가. 에어비앤비 낯선 데 가갖고 남성이나 여성이 뭐 강력 사건을 당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건 또 뜨면은 막 언론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럼 보면 가면 절대 안 되지. 그리고 막 에어비앤비 처음 나오고 우버 처음 나올 때 다 때를 잡고 불법이라고 아무것도 관망하자. 그러면 이 세상에, 디지털 세상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To be the first. 카카오톡이 실력이 좋아서 카카오톡이야, 라인이? 지들이 먼저 한 것밖에 없잖아. 그것도 지가 뭘 먼저 했어? 왓츠업이 먼저 했지. 나 왓츠업 열심히 했거든. 난 뭐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죠. 그죠? 이거 했었으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르게 많았을 텐데. 일 잘하니? 이러면서, 우리 회사 한 2억, 5억 줄까? 올래?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럴 거 아니야.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여러분들과 저랑 이야기할 때 잘 모르긴 하지만, 그들의 우리 세계 논리체계 훌륭하지만, 그걸 다 얘기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하는 부분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걸 통해 사회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관심 갖고 보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버 이런 것만 보지만 우버 같은 경우 해외에 나가면 그랩이 다 먹었잖아요. 나는 베트남이나 어디 가면 요즘 마음 편해요. 나 옛날 때 우버나 그랩 없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택시를 탈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이 자식이 내가 외국인인 거 알면 죄송해요. 욕을 해갖고 이 자식이 나를 알면 일부러 뺑뺑뺑 돌아. 그리고 잔도를 또 안 준다. 큰 돈 주면. 두 번째 또 비행을 돌고도 얘 영어 못 알아듣겠다고 하고 안 주고 성질 내고. 경찰 불러 뭐해. 돈 몇천 원 가지고. 한 2만 원 걸리면 3만 원 나온다고. 돈 만 원 가지고 걔랑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기분 나빠 싸우느라고 경찰 부르고 앉아있냐고. 근데 성질이 안 좋으니까 당하긴 싫은데 당해 매번. 왜? 로컬라이제이션 되어 있지 못하고 도메인 정보 모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랩과 우버가 딱 있으니까 딱 타고 목적지 타고 구글지도 딱 쫓아가고. 걔들 언어 못하고 걔들 문화 수준이 높았은 거야? 택시기사 갑자기? 그렇게 했으면 한 10년 걸렸을걸?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통제했죠. 그리고 문제 딱 있으면 내가 컴플레인 딱 해요. 얘 삥삥 돌았다. 그럼 걔 그 플랫폼에 추출되는 거야. 자기가 레퓨테이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죠. 그런 기능도 있잖아. 왜 처음에 그런 기능을 생각하지 못해?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 영어가 잘 돼 있어요? 음식점 가면 영어 다 돼 있어? 우리나라 은근히 영어가 없어서 불편해요. 동남아 한번 가봐요. 영어 다 공통표기 돼 있다고. 내가 영어가 좋다 이게 아니라 관광을 강조하잖아. 그럼 택시들이 뭐 훌륭하셔서 잘못 안 하고 하지만 아주 가끔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가끔.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성실한 게 기본이지. 그러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를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나왔을 때 우왕좌왕하고 무조건 아니다라거나 뭐 이런 자꾸 엉뚱한 논리,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논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안 돼 있고 그 보험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거든. 다치면 어떡할? 네가 책임질래? 당장 며칠 비즈니스하고 사고 나서 보험 커버 못하고 다 죽으면 어떡하려면 이런 거거든. 또 문제가 최근에 뭐가 있냐면 집에 차가 두세 대 있잖아. 두세 대 있잖아. 야, 외국에서는 차가 두세 대 많거든요. 최근에는 집에 자기 차를 렌트해주는 사업이 많아요. 집에 차 하나만 한 50년 된 빈티지한 차 있다. 이러면 100불 하루에. 그 인슈런스를 어떻게 하는지 이 회사가. 그게 되게 유명한 벤처예요. 여러분 집에 차 있으면 지금 차에 세우고 온 사람 많을 거 아니야. 오늘은 렌터를 돌리고 있는 거야. 그 이제 오늘 한 5만 원, 10만 원씩 번 거죠. 응? 뭐 이런 식의 어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겨? 보험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서 가지고 올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갖다 주고 갖고 어떻게 올 것인가. 뭐 사고의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해결할 게 하는 것도 없는 거야. 근데 해외에서는 그런 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같은 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버 가고 있잖아. 내가 싱가포르 거기 어디야 스리랑카 갔더니 뭐 시키니까 우버 딜리버리 시키던데 바로 뭐 스리랑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경제 수준이 높고 막 이러겠어요. 응? 배달의 민족은 없었지만 거기서 우버가 시킨다. 그럼 우버가 그러면 우버가 그것만 있냐고. 그럼 넥스트 우버 뭐 하겠어요? 기사도 없애겠지. 뭐해? 자율주행차 10년 안에 20년에 자율주행 나올 거 아닙니까? 전기차가 10년 뒤에 나온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차 살 때? 인슈런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차를 살 때 그냥 차를 내가 집에까지 학교까지 왔잖아요. 주차요금 왜 놓고 왜 세우나? 뺑뺑 돌려야지. 자율주행인데. 나는 출퇴근한 정규 패턴에 내 차를 쓰고 나머지는 얘가 지가 자율이 혼자 나가서 영업하고도 있어. 그런 걸로 인슈런스에서 자동차 할부해갖고 차를 구매하는 거겠지. 그런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올지도 몰라. 그냥 혼자 상상을 하자고. 했더니 이제 여러분 전문가잖아. 금융 전문가잖아.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에 이런 투자해봤는데 법규가 어째서 안 됩니다 하면 나도 우울해지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자고. 그냥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겠어. 이런 얘기를 서로 해서 만들어가는 거. 저렇게. 그래서 학생이 발표를 한 거를 우리가 듣고 도와주고 이야기하는 구조. 그걸로 이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보고 너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미난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디지털 마케팅 키워드인데요.
우리는 요거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디지털 마케팅 키워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예. 조금 한 주 늦게 돼서 좀 마음이 약간 바쁘긴 한데요. 이제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늘 생각하는 게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는 욕심보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몇 가지만 꼭 포인트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정보를 막 많이 드리기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두를 좀 던져놓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게끔 하고 싶은 게 제가 좀 많이 포인트인데, 오늘은 그냥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교과목이니까 교과목에 성실하게도록 교과목 관련되어져 있는 걸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좀 정리해서 넣어놔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남기고 싶은 기억은 경계짓기다. 경계를 구획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첫날이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계에 서보지 않고서는 그걸 알기 힘들어요. 삶의 경계에 한번 서보세요. 저도 되게 힘든데 삶의 경계에 쓴다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 지금 이거 그만두고 하와이 가서 택시 운전기사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택시 운전기사는 한다고 하면 일단 애들이 무시를 해. 근데 하와이니까 조금 봐주더라고. 네가 무슨 파리에 무슨 택시기사 책을 봤냐 이러면서 내가 약간 무시를 많이 안 당하려고 약간 그런 트릭을 쓴 것뿐이에요. 사실은 베트남에 우버기사 했다면 개무시 당하겠죠. 우리가 이제 다 나쁜 사람이라 생각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튼 내가 육체 노동자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택시 운전자라고 하는 아주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힘든 서비스업으로 종사해 본다는 거는 저에겐 굉장히 힘든 경계에 쓰는 거예요. 굳이 그런 식의 경계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경계에 섰을 때 어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감으로 느끼는 어떤 간절함부터 시작한 두려움과 떨림과 힘겨운 게 계속 생겨지고, 그때만이 여러분들이 삶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가치나 그런 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비록 밥 먹고 새끼 먹고 살고 있고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더더욱 사는 게 너무나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다 좋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형편이나 내 외모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통하는지.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세계에 살지는 않지만 가끔 내 외모가 통하거나 안 통할 때가 있잖아. 나의 느낌을 준다거나 내가 젠틀한 옷을 입었을 때나, 또는 내가 배검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기사를 두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갔을 때랑 좀 허름한 차를 타고 갔을 때 대접이 다를 때도 가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새로운 경계 지점에 있던 걸 놓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가 얘기하고 싶었고, 그런 경계짓기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졌을 때 잘못된 편견이 차이를 차별로 구조화시키는 것을 거시적으로는 박아야 되겠다는 게 내가 그 다음 얘기였고, 그 밑에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개인화 쪽으로는 잘했을 때 개인화 서비스로 잘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이다 보니까 작게는 개인화 서비스를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디지털 마케팅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AI를 하든 뭘로 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앉아서 하는 일들은 경계짓기에 있다. 그 경계짓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자가 이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사실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0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DB 마케팅, 에드테크, 인공지능 마케팅, 모바일 동영상, 마이크로 모먼트, 개인화 마케팅, 인플루언스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인바운드, 챗봇 마케팅. 기술들이 많이 중복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유사하게 다르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뒷단에 이 마케팅에 대한 1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오늘 잠깐 설명을 짧게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의 큰 그림은 그렸지만 이제 그 다음 주 가면서 좀 조정하면서 같이 맞춰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뭐 단기간에 세팅돼서 발동되는 건 아니고 오랜 수행 기간을 통해서 기업이 적합한 고객 발굴하고 차별적 가치, 지위 부여, 장기적 관계, 매출 극대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쓸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최근에 어떤 게 있죠?
기술적으로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 최근에 관계형 RDBMS 그죠? 그죠? 최근에 데이터 하면서 좀 큰 데이터 뭐라 그러죠?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 밑에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그죠? 그러잖아요. 뭐 색인값, 태그값 들어가 있다. 무슨 데이터다? 그냥 뭐 반정형 정도? 메타값? 유튜브다. 트위터다. 뭐다? 무슨 데이터? 동영상이다. 뭐? 비정형 데이터. 여러분들 데이터 관리한 사람 있으면 자기소개를 동영상을 찍어서 5분 올리는 거 있어요? 이력서에 자기 동영상을 5분 스트림 올려갖고 동영상 업로드해서 이력서에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자기소개서에 기본적 양식이 있잖아요. 나이, 이름, 성별, 뭐 학교 그런 거 적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축적해놓은 레거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죠. 그럼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넣자. 주민등록번호법에 의해서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죠? 그래서 앞에 자 있고 뒤에 자 첫 번째 1, 2, 3, 4까지 있겠죠. 5까지 있으려나? 그죠? 1, 2는 뭐예요? 1은 남자, 2는 뭐예요? 여자. 3은 뭐예요? 뭐 2000년대인가 뭐 그러니까 이후에 태어난 사람 4. 마찬가지죠. 남녀죠. 5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 적어도 9는 없겠죠. 그죠? 9나 7이나 소수점짜리 넣거나 실수형으로 넣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들어갈 수 없고 그냥 정수만 들어가겠죠. 정수에서도 1, 2, 3, 4 정도겠죠. 이해가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정형적으로 아는 데이터예요. 정형적으로 아는 데이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데이터들이 비정형과 정형 데이터가 계속 응용되어지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오디언스의 경계가 없다는 점 때문에 융합을 본다는 거죠. 컨버전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놓은 경계가 되게 인위적이라는 거죠. 그 마케터와 시장 사이에. 그래서 그 포인트를 놓친다는 거죠. 뭐 사람, 지불 방식에 관계없이 채널과 터치 포인트, 오디언스, 그죠? 오디언스에게 원활하고 추적하는 고객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게 디지털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뭐 애드버타이징 테크닉으로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뭐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설명을 부연 설명을 더 다시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하나 들이다 보면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AI죠. 뭐 요즘에 손정희 선생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분이 오셔가지고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해서 우리나라가 다 AI 한다고 막 난린 것 같긴 한데 요즘에 AI가 안 되면 굉장히 뭐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제가 나중에 시간 닿을 때 빅데이터와 AI 관계 혹시 빅데이터와 AI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AI 안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답 안 하셔도 되고 미소가 알고 있다. 근데 설명을 하려니까 좀 긴 것 같다. 아주 처음이고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바로 눈빛으로.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제가 내일 또 다음에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설명을 제가 따로 한번 자근자근 해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쫙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질게요.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비정형, 정형, 반정형 아까 얘기했죠. 사물 인터컬. 근데 사실 저게 이게 워낙 그 이머징 하고 있는 그 성장하고 있는 또 태동하고 있는 기술이고 또 이제 응용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잠깐 눈만 감았다 딱 뜨면 진짜 신기하게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오는데 되게 빨라요. 뭐 블록체인도 뭐 버전이 갑자기 확 올라서 옛날 때 투자받고 했던 버전으로 개발했던 블록체인의 크립토 커런시가 다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새로운 버전은 또 왠지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퀘션 마크도 있고, 뭐 구현의 방법이 뭐 또 새로운 뭐 랭귀지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태동해요. 최근에는 저희 같은 경우 파이썬 같은 경우도 웹 환경에서 그냥 치거든요. 라인 투 라인으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하고 바로 확인하고, 되게 재밌게 해요. 전에는 이제 뭐 그렇게 다 연동되어지고. 이런 툴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뭐 정말 정신이 없죠. 그래서 용어들을 바라볼 때 좀 중첩되고 학자마다 달리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도 뭐 어떤 학자가 다르게 볼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두루두루 보시는 게 좋고요.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짜 뉴스를 기계로 옳다 가짜라고 얘기하기보다 내가 늘 보는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우파, 좌파가 있다면 우와 좌의 한쪽만 유유상종으로 보거든요. 그 페이스북을 보면 좀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 저기 페이스북에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거기서 쓸데없는 전쟁들이 많이 났잖아요. 내전 상태. 그죠? 페이스북의 내전 상태. 우리 사회가 막 이슈가 어떤 분의 이슈로 막 갈려졌잖아요. 저도 이제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 되다 보면 이제 자기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확증 편향된다 그래요. 생각이 자꾸 그쪽에서 확증사 편향되어지는 거죠. 이게 되게 많거든요. 이해하셨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어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구나. 페이스북을 뛰어넘는. 페이스북은 플레이스북이었는데 얘도 이제 오래 가니까 이런 꼴이 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떠나면서 일부가 인스타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페이스북은 또 왜 우리 사회에 또 좋은 영향을 줬을까요? 기술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페이스북? 내가 여러분들과 싸이월드를 운영하고 있다가 페이스북 만든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래도 초기 페이스북 만드는데 한 500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치? 내 마음에.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봐서 묻잖아. 내용을 아니까. 내가 막 얘기한다고 안 투자해 주거든. 그런데 500억 땡기겠다고 생각하고 다 100억씩 벗는다고 칠게요. 그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 페이스북 너 첫 페이지 딱 뜨면은 어떤 사람의 그 뉴스 피딩을 먼저 보여줄 건데 어떤 사람과 먼저 보여줄 거야? 아니 내가 페이스북에 5,000명의 친구가 있다면 5,000명의 뉴스 피딩이 하루에 한 명이 한 개만 써서 한 개가 올라간다면 내가 5,000개를 어떻게 다 봐? 그럴 뻔 신문 보지. 보잖아요. 근데 뉴스 피딩을 보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5,000개 중에서 내가 볼 만한 50개를 추출한다. 0.1% 추출한다고 예를 들게요. 몇 퍼센트? 하여튼 5,000개에서 50개 아주 작은 퍼센트, 1%만 추출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 뭘로 잡을래요? 자,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봅시다. 옛날 생각, 디지털 마케팅 하는 것처럼. 돈을 투자한 거야. 돈 투자한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 가설을 세우는 거야.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지금 결과적으로 페이스북 성공한 거 보고 얘기하면 그거는 반칙인 거고, 그러니까 나도 반칙이야. 내가 하라면 못했을 테니까. 그 도전 정신이 없었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강의하는 거고. 주커버그는 나보다 한참 어리잖아. 걔랑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인데 교수 친구야. 교수가 제일 편해, 난 사실은. 난 교수만 할 때 제일 편해요. 이 업에 오래 있어가지고 같이 교수 흉도 좀 보고. 우리 뒷담화 공화국, 그지? 뒷담화도 좀 하고, 걔 그렇더라고, 욕하고. 우리 이렇게 통하잖아. 여기 교수 사이도 모르는데 교수 얘기하고 뭐 이번에 누구 뽑았는데 어쨌다 이런 얘기 하면은 속으로 내가 창피하잖아요.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이 있는데. 아, 그러면 누구야? 뉴스는 교수들한테 추천 먼저 해주자. 먼저 올라가게끔 하자. 아, 이 사람은 좀 권력지향적이니까 얘보다 등급이 높은 관계 사람으로 해주자. 그럼 클린턴이 들어왔다면 클린턴급이 누구야? 대통령급으로 해주자. 틀렸냐고. 우리 주소록이 그렇게 돼 있잖아. 물론 주소록 처음 받고 시작하니까. 그러나 페이스북은 어떻게 했죠? 페이스북 알고리즘 뭐죠? 뉴스피딩의 알고리즘. 적어놓고 다 알 거예요. 그죠? 검색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 페이스북의 뉴스피딩의 알고리즘 우리가 다 올렸을 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와서 공유 버튼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글을 읽어준 사람이 자꾸 가서 읽는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이야? 이 사람은 좀 뭔가 이 사람 글에 공감하니까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쓴 글도 이 사람이 좋아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점점점 그렇게 해서 클러스터링 시키는 거잖아. 군집화 시키는 거잖아. 뉴스피딩의 군집화.
여러분과 나는 이제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쭤볼게. 근데 전엔 나를 몰랐잖아. 강장묵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내가 아까 막 잘났다고 잘난 체 했지만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이제 억지로 막 들어줬잖아. 내가 이게 투자 받으려고 쫓아가서 막 그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 맨날 올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럼 뭐 이 새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잘 들어줬어. 고마워. 그래서 오늘 좀 느낌이 어때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출세할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내가 이제 뉴스피드의 친구가 되어서 IT 4차 산업 인공지능 관련된 글을 올리면 대한민국에 나보다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 많거든요. 그 사람이 올린 것보다 내 거 먼저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먼저 보는 거. 그죠? 이분이 지금 이제 뭐 그냥 소셜하게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한번 면대면으로 본 사람이 보지 않았는데 그냥 유명한 셀러브레이터보다 나에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 누구한테 어려움에 대해서 토리할래? 그래서 엄마가 나오고 아빠가 나오고 가족이 나오고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객관적으로 뭐 전문가들 의견도 듣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크타이, 약한 유대들끼리의 충돌과 결합해서 의외의 인사이트가 터진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장 잘 검색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뉴스 피딩에서의 뉴스를 피딩. 친구들이 쓴 뉴스를 올려줘서 여기에 사람들이 점점 재미있어하고 오게끔 하겠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사람들 중에 보면 새로운 낯선 분야인데 나랑 뜻이 통했는데 나랑은 사실 만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을 만나서 희열을 느껴서 시작한 경우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 저 사람 멀리서 봐서 뭐 딱딱하고 좀 이렇게 아이 새끼 아이 좀 재수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 좀 고민하고 있네. 내가 강의할 때 보면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젊었을 때에는 이 세상에 차이를 차별로 구조화시키는 거를 안 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글을 썼었네. 이 사람 앞에서는 까불고 이상한 소리 하던데 괜찮은가 보네 하고 자꾸 보게 되는 거야. 그건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언스,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게 굉장히 큰 광고의 돈이고 모든 건데 그때 그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전에는 얘가 갖고 있는 직급, 명함, 학벌 뭐 꼭 그렇진 않았겠지만 뭐 잘 모르니까 그런 게 우선시 되었다면 페이스북 공간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나의 관심사나 나의 정보 같이 공유 같이 되어졌거나 그런 액티비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 맺기에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뭔가 새로운 가치를 줬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양태가 익숙해졌을 때, 그 비헤이비어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올드한 저보다 훨씬 더 젊기 때문에 이젠 학벌 세상도 아니고 능력 중심 세상이고 뭐 이렇게 되게 좋은 사회가 됐지만 꼭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우리를 구획지어주면서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익숙해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소비나 양태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줘요. 소통 채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은 영원히 여러분 나를 지켜보고 혼자서 쫙 떠들고 있고 그죠? 이 구조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구조예요. 약간 타원형이잖아. 뭐 이런 어떤 식의 것들을 기술로 할 수 있다. 여러분과 같이 계속 이런 고민을 한 학기 내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비디오 마케팅이죠. 최근에는 모든 게 다 어디에 흡수합니까? 모든 게 어디로 흡수돼요? 유튜브. 모든 건 유튜브로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모든 건 유튜브에서 다 최근에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마케팅을 필드에서 하시는 분 중에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있으시면 또 의견 주세요. 저는 이제 뭐 필드에서 실제로 막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 페이크 AI 킬러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해외에 펀드를 받으러 나갔어요. 얼마 전에 싱가포르하고 방콕 나갔었는데 나는 그냥 싱가포르도 좋았고 방콕, 말레이시아 뭐 이 정도에서만 있으려고 했는데 자꾸 투자를 받고 뭘 하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중국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동남아에 나갔는데 그냥.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AI, 동영상 쪽으로 많은 것들이 수렴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더라. 그래서 마케팅도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케팅의 이런 경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이론들이 나와서 디지털 마케팅을 설명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너무나 기술이 빠르고 많이 안 나와서 좀 더디긴 하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모먼츠라고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간판이나 뭐가 유명하지 않은데 사람 줄 서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 다들 이제 뭐 자기만의 소셜 이런 걸 이용해서 맛집 찾아가서 먹어보고 그러죠. 그래서 기업은 이제 소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지 순간을 예측하고 그 순간에 맞는 최적의 정보로 대응하는, 그죠? 욕구를 일으키기도 하고 욕구를 파악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막연하게 아주 간단한 욕구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 때가 가까워지면 밥 먹는 정보를 줘야 된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그죠? GPS 값을 가지고 또는 이 사람이 갑자기 이동을 많이 하거나 많이 걸었으면 좀 시장할 테니까 그때 좀 간식거리에 대한 인포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는 뭐 심장박동이 최근에 다 체크되니까 제가 이제 뭐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워치로 체크되어서 연동되어진다는 이 값을 가지고 뭐 심장이 자꾸 비트가 커지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 컴다운 하라고 뭐 정보를 주면서 뭘 좀 알려준다든지 뭐 힐링 같은 거가 중시하니까 뭐 그럴 때 같이 전체 배경 BG음악을 마음이 캄다운하는 뭐 클래식이 나온다든지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새로운 어떤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개인화 마케팅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가 우리가 인지되어진다는 건 굉장히 부조화한 거죠. 부조화. 그래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아주 예전에 쓴 논문이나 책을 보면은 그 심오한 기술은, 아주 깊이 있는 기술은 disappear,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경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경에 숨어 있는데 그냥 일상화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존재론적인 거잖아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으로 유비쿼터스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뭐가 존재해요? 신이 존재하잖아요. 라틴어로. 유비쿼터스. 신이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런데 이런 개념을 컴퓨터로 좀 바꿔보는 거죠.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리소스가 존재하는 거죠. 컴퓨터 파워 있죠? 클라우드로. 지금 여기를 통해서 우리 전파가 흐르잖아요.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이 되죠. 와이파이가 되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 땡겨와서 리소스를 쓸 수 있잖아요. 신의 전지전능 능력을 땡겨오시네. 여기 앉아가지고 증강현실로 카메라 모듈을 딱 열고 하면 벽이 막혀서 안 보이는데 멀리에 있는 저 앞에 산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강현실 기술로. 그죠? 만약 일로 5,000km 내려가면 히말라야 산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피크 KR인가 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앱이. 키로 딱 나오고 고지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죠? 뭐 그런 기술들. 끊임없이 우리를 개인화시키면서 숨겨지는 기술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화 서비스의 단점이. 확증 편향, 아까 얘기했죠. 이슈의 현저성. 침묵의 나선, 지각 편향. 요즘에 뭐 이런 말 되게 안 좋아하는데 뭐 마틴 루터 킹이 뭐 이기적이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 몇몇이 있는 것보다 다수의 침묵한 것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열심히 살고 난 내 분야에서 그냥 연구하고 익히처럼 살려고 한 사람이 괜히 사회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 같고 막 이런 좀 괴로움이 생길 때가 있는데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응? 하여튼 간에 뭐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 뭐 정치에 대해 냉수적인 사람들 거기에 관심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 사회가 어렵다는 동안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근데 여튼간에 뭐 저는 뭐 내가 내키면 선동에 응하기도 하고 안 내키기도 하는데 침묵의 나선 구조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죠. 그렇게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확증 편향이란 내 생각이 일치하는 정보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부끄럽지는 않죠.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책을 썼다 귀한 일을 했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사람들 그 밸류를 봐주지는 않잖아요. 내가 알고 열심히 하는 건데 이 시대에 서생처럼 앉아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 그죠? 나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지금 셀러리 가지고는 크게 못 벌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정보 보호 보안을 했기 때문에 크립토 커런시가 제 전공이잖아요. 크립토 커런시를 투자를 했어요. 전 주식도 안 한 사람인데. 네, 전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같이 좀 맛봤어요. 액수 크게 했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제 돈이 무지하게 많은데 택시 운전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재수없잖아요. 뭐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봉을 보고 뭐 체크하는 거 처음으로 이제 경험해 본 거예요. 파동 뭐 이런 거. 그 공부가 잘 안 될 거 아니야, 봐도. 그래갖고 이제 주변에 이제 서해바다, 동해바다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붙어가지고 야, 이번에 리플이 뜨냐, 얼마까지 뜨냐, 봉이 추세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무지했냐면 내가 그냥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더라고. 결국은. 그리고 그냥 내 고집대로 가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확증 편향의 문제죠.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그 정보 중에 사실은 내가 객관적으로 다 선별하려고 하는데 그 웨이팅을 제대로 못 두고 그냥 특정한 정보만 결국은 수렴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뭘 해요? 내 행동에 대한 합리화만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페이스북이 확증 편향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사실은 옛날처럼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이 KBS, MBC처럼 신뢰하는 정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아주 깨이신 어르신들은 안 그러시기도 하는데 가끔 몇몇 분 선생님들은 이게 지금 블로그 언론에 난 건데 지금 이게 이렇게 큰 나서 전쟁 난다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SNS의 폐쇄형망을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재확산되어지는 게 있죠. 공포 같은 게 특히 그래요. 공포,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불안하고 잘 모르니까. 모든 건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강의를 재밌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모든 강의가 엣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위태로워지거든요,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위트가 고급스러운 위트만 할 수 없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이렇게 놀리려고 한다거나 약간 이러면서 하다 보면 그게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좀 하려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이슈의 현저성, 자극적인 게 먼저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 퍼스널 시키고 자꾸 하다 보면 자극적인 게 먼저 올라오고 난 계속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몇 번 여행 가서 누구 어디 갔냐고 여행 갔다 왔다고 그냥 그런 것 뿐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3개월, 2개월짜리 여행을 댕기다가 뭐 일주일짜리 댕기다가 3개월 댕기고 한 달 댕기다가 1년 내기 갔다 왔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한국에 있으면 너 왜 왔냐, 왜 있냐, 뭐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안 나갈 때가 안 됐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그런 생각 없는, 나가야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을 보면 이제 뭔가 뭐 두드러진 속성을 가지고 이제 확장되어지는 이게 미디어적인 요소로 생긴 거죠. 침묵의 나선형? 다수는 사실 조용하는데 소수가 움직이죠. 근데 뭐 우리 사회가 중국이 이제 공산당 됐을 때는 국민당과 싸울 때 얼마나 작은 소수가 전체를 혁명을 이렇게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찰이 우리를 다 컨트롤 하는데 경찰 몇 명이에요? 10몇만 명이라고. 우리가 그런데 100만 명이 뭐 데모해도 질서가 지켜지거든. 잡는 방법이 있으니까. 정교화되어지고 훈련되어져 있는 조직은 그죠? 정교화되고 훈련되어지지 않은 많은 조직들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죠. 프랑스의 혁명이었던 63혁명 같은 경우도 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막 바뀌었는데 바뀐 다음에 누가 어떻게 개혁할래?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낡은 정당에 주고 그 정당에 의해서 63혁명이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침묵의 나선 구조 때문에 생기는 것들. 지각 편향. 그러니까 개연성 있다는 사건을 팩트체크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의혹만 제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착각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도취시키고 자기가 자기를 마비시키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포퓰리즘이나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퍼스널라이징 되어지는 마케팅 기술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져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 윤리적인 측면에서 마케팅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의 위험이 아닌 분야에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 얘기가 다 알 것 같은데 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키워드만 적어놨다가 집에 돌아가시면 되게 쉬운 용어니까 그거 그냥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과제 통해서 강의 교환 다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키워드 적어 넣으시고 강의에 없었던 제가 용어를 쓴 거는
아는 거라도 적어놨다가 이제 회사 가시거나 일하실 때 틈날 때 한번 구글 검색하세요. 구글 검색할 때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 좀 저도 나이가 드니까 책을 잘 안 보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세요. 그건 좀 빨라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좀 직관적이에요. 알겠죠? 근데 텍스트를 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2주 하고 안 해. 제가 봤을 때. 그럼 나는 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같이 수렴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인플루언스가 이제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 이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작은 연탄 같은 걸 갖고 우리가 옛날 때, 저는 어렸을 때 연탄을 갖고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연탄을 이렇게 굴리는데 내려가다 보면 지가 돌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그게 스노우볼 효과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확산이라는 게 이제 인플루언스를 통해서 막 커지고 작은 것 같은데 커지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컨텐츠 마케팅, 타겟 소비자, 관련성, 그죠? 브랜드 가치,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챗봇, 요즘 챗봇 정말 많이 뜨죠. 챗봇 이런 거예요. 고객 상담에 많이 쓰거든요. 고객 상담할 때 보통 인건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들었다면 챗봇을 쓰면 일단 기본적인 정보 고객에 대한 거 뜨고 나서 챗봇을 하니까 좀 비용이 줄어들고 업무 시간이 단축되어지고 뭐 이런 효과들이 좀 생기니까 챗봇을 많이 쓰게 되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챗봇 방식으로 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 오면 전화번호 수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둬서 이 사람의 패턴을 알려줘서 이 사람이 주로 던지는 얘기를 알려준다거나 또 이 사람이 최근에 뭐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 샀으면 그 물건에 대한 이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건에 관련된 최근의 이슈의 빈도에서 질문을 자로 던져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챗봇이 자동으로 정해져 있는 몇 가지 롤, 몇 가지 패턴에서 응대해주고 정해진 답변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제 사람 지켜보고 있는 개인이 참여해서 이제 만족도를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기업의 비용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실제로. 많이 이런 걸 전문화하는 업체들 많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콘텐츠 개인화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케팅 분배가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리소스의 분배가 인과관계나 영향력이 규명되어지고 나서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광고의 효과성을 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뭐 옛날 논문이지만 실자가 있으니까 요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폴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구글 검색하시면 PDF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실 분은 그 책을 한번 이렇게 그 PDF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 영어로 됐든 어떻게 됐든. 그러면 공부가 좀 더 재미있을 것 같고, 그 공부해서 오신 분들이 뭐 어찌 보면은 더러는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인사이트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동영상 잠깐 볼게요. 보고 오늘 수업을 정리할 겁니다. 제가 되게 오래전 수업 쓰던 건데요.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사랑과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뀔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어쩌면은 뭐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되게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 변화의 시대에는 정형화되어져 있는 공부나 정형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보다 경계에 자꾸 서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생겨요. 저도 여러분을 만난 이유는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적당히 월급 벌면 다들 뭐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 내가 만약에 구글과 같은 회사를 만든다거나 내가 만약에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또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이 정형화되어지는 루틴되어지는 곳에 가둬놓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도전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서로 자극받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면대면 강의하고 있는 여기에 뭐 보통 대학 강의 한 번 하면 제가 그 다음에 잘 안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는 신한그룹이 아닌 미래에셋이라고 해서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왔어요. 그래서 왔고 필드 익스피리언스나 해당 분야 여러분들 내가 못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도 이제 뭐 경진대회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 자체를 만져보고 똑같은 AR 다시 개발하면 뭐 다 새로우니까 예전처럼 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저 두려운데 여러분과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북돋우고 그런 고민이라도 같이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 주에는 소셜미디어의 특징과 이해 선순환을 강의할 건데요. 이제 강의에 대한 내용들은 좀 이렇게 짧거나 뭐 중요한 포인트로만 하고 여러분과 같이 토의를 많이 해서 다음 주에부터는 좀 더 앞에 앉아 주시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질문할 거예요. 제 질문에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그냥 이렇게 딱 떠오르면 좀 이렇게 웃고 약간 긴장 해소하는 걸 하려는 위트를 많이 던지려고 많이 하고 그럴 생각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혹시 제가 얘기하던 게 기분 나빴어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많이 나빴으면 술을 사고 조금 나빴으면 커피 사고 밥 사고 할게요. 혹시 뭐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서로가 이 안에서 조금 작은 저의 허물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종이에다가 생각하는 디지털 마케팅 내 생각 뭐 아까 보니까 스타벅스 종이 같은 게 있던데 그런 누리끼리 한 종이에 적어도 돼요. 자기 이름 쓸 필요 없어요. 굳이 자기 이름 쓰고 이니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디지털 마케팅 정의 써주세요. 쓰시고 앞에 내놓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